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의 프로 윤여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해리스 트레이드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네, 미국 대선이라는 모멘텀이 이 8월장을 한 차례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리스 트레이드, 또 트럼프 트레이드 번갈아 가면서 또 이어졌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총격 소식 이후에 시장에서 좀 뜨거워졌다가 최근엔 좀 주춤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지율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을 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는 좀 높아지면서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누가 더 앞서 나간다 이런 엇갈리는 내용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정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해리스 부통령과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 사실 좀 지지율 자체는 좀 조사 기간에 따라 약간 좀 차이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상승을 좀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앞서가는 그런 어떤 발표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앵커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어떤 지금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민주당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5가지 좀 카테고리로 나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카테고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절감, 청정에너지 연구 및 개발, 그다음에 환경 및 경제적 이익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5개 카테고리로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제 태양광, 뭐 풍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EU 같은 경우는 약간 풍력을 좀 드라이브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에너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민주당 지금 그리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에너지 정책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청정 에너지의 투자가 얼만큼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뭐 기술과 그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강조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한 산업의 의존도는 반대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전통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석유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상당히 좀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해리스 트레이드의 어떤 이러한 좀 제가 볼 땐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강조될 때마다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플러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금리에 좀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좀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강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 친환경을 추구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리스의 당선이 전제가 됐을 때인 상황입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하고 있는 만큼 또 관심 있게 이러한 섹터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헬스케어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제조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업계의 좀 온도차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 헬스케어 정책도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의 수혜 범위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 뭐 메디케어라든지 처방량에 대한 개혁, 그다음에 농촌 및 소외 지역에 대한 투자, 뭐 돌발 의료 청구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련 권리 강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의료비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어떤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올 때마다 막 건강검진을 다 갖고 간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국은 비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값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인하하려는 어떤 정책을 좀 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처방약에 대한 가격 인하 정책을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당뇨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슐린 가격을 지금 한 달에 $35로 제한을 하면서 지금 가입자가 연간 처방 보험 부담금을 $2,000로 제한하는 좀 이러한 정책까지도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됐다는 것 자체는 약을 파는 이제 제약사들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일부 빅파마들에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복제약을 파는 바이오시밀러들에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약을 지금 어떻게 보면 판매하게 된다고 하면 뭐 15년에서 20년까지 지금 단독으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허가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 바이오시밀러 분명히 제조가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신약을 가지고 있는 빅파마들에게는 약간의 좀 수익성 우려는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정책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진통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생물보험료까지도 같이 좀 엮여서 지금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제도권 자체, 정치권, 사실 이제 이 중국 대립에 대해서는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마음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그 중에서도 좀 이런 생물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좀 연관된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한 달 내에는 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가 인하를 이끌어 나갈 바이오시밀러의 수혜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산업재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물가, 인플레이션 항목 가운데서 주택 구매 계약 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CPI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주택 구매와 관련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높다라는 좀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리스로서 지금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월간 비용이 좀 너무 많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고금리의 좀 피해가 아직까지 좀 예상되는 항목이 바로 이제 주택 구매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판매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들 같은 경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 지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5개 카테고리로 지금 정리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주택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공급 위주에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만, 뭐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철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건물을 짓게 되는 공사의 어떤 밸류 체인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뭐 도로라든지 항만, 공항 같은 이렇게 좀 인프라가 넓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현대적으로 인프라의 어떤 투자를 강조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주택이 하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주택과 관련된 정책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산업과 관련된 쪽에서도 인프라, 특히 이런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투자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부분, 또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
항공, 항만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인프라에도 지금 신경을 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범위를 좀 넓게 보면서 한번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초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도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주목할 종목 투자 전략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 차례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지난주 중반 정도에 해리스 관련주가 태양광, 마리화나 주가 좀 엇갈리면서 한 차례 움직였고 사실 이번 주 들어서 7%포인트 차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앞서 나간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진 못했습니다. 갈수록 이 지지율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9월 10일에 첫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예, 이 전후로 해서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할 종목은 뭘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좀 TV 토론에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TV 토론회고 저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TV 토론회가 불리하게 좀 작용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좀 뒤집을지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곳에서는 아무래도 CS 윈드가 좀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급등 후 좀 쉬고 있습니다만 특히 연기금, 기관, 투신의 좀 매수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 특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시세의 연속성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헬스케어 쪽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셀트리온이 두 번째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금 미국에서 진펜트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얼마나 좀 잡을지가 좀 상당히 관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CMO 쪽에서 셀트리온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산업재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 H현대 일렉트릭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카테고리마다 좀 대장주에 대한 부분들 계속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모두 현재 가격대 매력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0일 첫 TV 토론회 전후로 해서 일정 매매를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대선까지 보는 끌고 가는 전략을 보실까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일정 매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헬스케어나 산업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누가 돼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종목 가운데 탑픽으로 꼽아주셨다고 볼 수 있고요. 해리스 색채를 조금 더 띄면서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CS 윈드, 셀트리온,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